아이고, 그랬구나. 네. 오늘 진짜 할 거야? 진짜? 그래, 공부 좀 해. 네. 너네 저기 국어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뭐라 그러니? 줄글로 된 거, 상용로그 나오면 괜히 어려워하잖아, 그지? 아니 근데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아. 그 식을 세우고 그 식을 못 풀겠어요. 아, 그래? 아, 그래? 로그가 막 들어가 있으면 그래, 그런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해보자. 네. 자, 오늘 우리가 수열을 저기 귀납법까지 해서 다 끝낼 수 있어. 오늘 끝낼 수 있고, 일단 숙제가 리언이는 그때 수업은 안 들었는데, 어떻게 숙제를 해볼 수는 있었니? 네. 할 수는 예제 보고는 그래, 오케이. 한번 보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내야, 우리가 채점을 222부터 안 했나? 225부터 225부터 안 했지? 네. 오케이. 225부터 일단 채점하고 선생님이 또 같이 풀 거 풀고 오늘 마지막 귀납법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가 이거 딱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특강 교재 가지고 마무리 조금 짓고 네. 하면 됩니다. 갈게요. 일단 채점은 할게요. 225쪽. (5-1번) 자, 5-1번 242. 왜 응이야 벌써. 그 다음에 2번 31. 그 다음에 3번 9. 그 다음에 229. 아니 왜 그걸 229 바로 넘어가 이거. 책장이 미안해. 226페이지. 자, 6-1번 3분의 4의 7제곱. 그리고 6-2번은 64. 3번은 마이너스 47. 잘하네. 자, 7번에 1번 이거 성량개비. 요거는 일반형이 우리 이제 요거 귀납법을 할 때는 n이 1부터 되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an 플러스 1과 an과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3 곱하기 가로 열고 n 플러스 1. 삼각형이 이렇게 추가되잖아. 3개짜리들이. 그리고 7-2번은 A1은 4인데 요거 좀 어렵지 않았겠니 너희들? 네. 소금물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래서 요건 설명해 줄게. 어쨌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일반형은 AN 플러스 1은 5분의 4의 AN이다. 농도가 계속 5분의 4씩 전 농도에서 바뀌거든. 그건 거기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수학적 귀납법 증명은 그때 한번 해줬지만 같이 문제 풀면서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일단 다른 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내가 처음 거에 이렇게 한 것 같아. 실수겠죠? 아마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은 다 잘 풀었을 거고 이 수열의 합의 SN에 있는 부분하고 이 수열의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법 정의에서 그때 이내는 들었을 텐데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이게 조금 모양이 요런 꼴이에요. AN 플러스 1이요. AN과의 관계인데 여기 앞에 내가 이제 P 플러스 Q 꼴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얘기한 그 교재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P 플러스 Q 꼴이 뭐냐? 이게 뭐냐면 5-1번 예제가 P 플러스 Q 꼴이에요. 그죠? AN 플러스 1이 3AN 플러스 2가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살짝 바꾸면 여기가 3AN 플러스 2 꼴이네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뭐가 될지 확실히 모른다면 이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무조건 AN 플러스 1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B라고 쓰면 요렇게가 3의 AN 플러스 B 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요 B를 찾기 위해서 요걸 만족하게 해주면 다시 쓸게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3B 여기 넘어가서 마이너스 B 맞아요? 그래서 2B가 2잖아요. 그래서 B는 1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를 바꿔봐요. 내가 왜 이렇게 바꾸는지
an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얘를 새로운 일반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an 플러스 2를 요거 플러스 1까지 얘를 내가 b의 n 플러스 1이라고 바꿔버리면 이 수열은 b의 n 플러스 1은 어차피 an에다가 1 플러스 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3의 b n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bn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가 그냥 명령한 이 수열은 결국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b1이 뭐가 돼요? a1 더하기 1인데 a1이 뭐라고 그랬냐면 2라 그랬어요. 그럼 b1은 3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수열은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냥 일반형 b의 n은 첫 항이 3이고 공비가 3인 수열이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넣습니다. 그럼 bn은 an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바꾸면 an 더하기 1 얘가 3의 이거 그냥 하면 3의 n승이 되네. 3의 n. 그래서 an은 이렇게 내가 일반형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걸 답지하고 완전 다르고 정석으로 푸는 게 아니야. 이거를 선생님이 옛날 어렸을 때는 무조건 이런 꼴이라 그래서 이것도 연습했었어.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귀납법으로 막 넣어서 안에 게 나왔으니 밑에 게 나오고 또 다음 게 나오니까 또 그 다음 거 할 땐 또 이거 넣고 이렇게 풀잖아. 예제는 그렇게 풀잖아, 리오나. 네. 맞아? 근데 이게 훨씬 간단하고 되게 확장할 수 있어. 너 만약에 이게 A6 정도까지면 다행이잖아. 근데 갑자기 이 수열을 A5, A17 하라 그래. 그럼 너 17까지 계산 다 할 거야.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A17도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냥 17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다 지금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A5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지. 그럼 여기다 5만 대입하면 3의 5승에 마이너스 1이니까 31이 딱 나오죠. 아니 2의 5승이래. 3의 5승이니까 242? 243에서 1 빼가지고 242. 더 쉽죠? 요렇게 만들 줄 알면 돼요. 네, 2의 5승이 날 뻔했네. 3의 5승 빼기 1. 요렇게. 이게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야. 요렇게 기억해두면 요런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내신에서도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각이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요거는 그냥 보여준 거잖아. 그죠? 이런 거 나오면 대체적으로 양쪽에 2를 더해보던지 2를 빼보던지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안 내요. 아니면 2 정도? 내가 넣어보면 알잖아. 3으로 앞으로 뺄 때 어차피 1 넣어주면 3 되고 여기 1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보인다고. 그렇게 어렵게 안 냅니다. 이해돼요? 뒤에 SN 풀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 너희들 여기 앞에 잘 풀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뒤에 필수 예제 6-2번 보세요. 같은 유형입니다. 물론 우리가 SN을 풀 때 요거를 당연히 식으로 답지에 여기 답지가 아니라 예제에 있는 대로 그냥 계속 넣어서 풀 수 있어요. 맞죠? 어차피 A5 구할 거니까 A6군요. A6 구할 거니까 한 뭐 6개까지 정도만 해보면 되니까. 근데 6개 하는 것도 나는 벅차. 그럼 선생님이 SN을 어떻게 일반형으로 표현하는지를 보여줄게요. SN을 일반형으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SN. 똑같습니다. 요거랑. 어차피 PQ꼴이에요. 해볼게요. S, N 플러스 1이 2의 S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리오나 이거 안 봐도 양쪽에 1씩 더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딱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해볼게요. S, N 플러스 1에 1 더하고 여기는 그럼 2로 빼서 SN 플러스 1이 되죠. 요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다 됐지. 그러면 뭐야? Sn 플러스 1하고 여기다 하나 더한 요 항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네. 그래서 나는 일반형으로 Sn 플러스 1이라는 얘가 첫 항 S1 대입하면 그게 뭐예요? A1이잖아요. 그럼 첫 항이 A1이 여기서 3이라 했으니까 얘는 첫 항이 4,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Sn은 4 곱하기 2의 n-1. 자, 이거 넘겨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해줍니다. 맞아요? 뭐 조금 센스 있는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바꾸겠죠. Sn인데 4를 막 여기 안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2에 오히려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내가 일반형으로 Sn을 표현했네? 그럼 너무 더 쉬워져요. 왜? A6를 구하라며. 그러면 S6에서 S5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A6를 구하는 건데 얘는 S6에서 S5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이 되게 간단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6 대입한 거에서 2의 7제곱 빼기 1에서 빼기 2의 6제곱 마이너스 1. 뒤에 마이너스 1들은 그냥 없어질 거고요. 2의 7승에서 2의 6승을 빼는 거니까 답은 간단하게 나오죠. 훨씬 쉽지. 이걸 언제 6개를 하고 있어. 맞아요? 근데 답지도 그렇고 여기 풀이들도 그렇고 이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데서 이제 같이 커뮤니티에서 만든 그 교재에서 그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유형을 해줬거든. 근데 너무 다 알 필요는 없고 거기서 선생님이 한 6개 정도만 조금 하면 더 쉽습니다. 그건 차차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이런 건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더 해줄 거니까 일단 요거는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죠. 다시 an 플러스 1은 p의 an 플러스 q꼴. 요거는 뭔가 양변에다 뭔가를 더해서 내가 새로운 등비 수열을 만들 수 있구나. 요렇게. 이거 됐니? 다 이제 입력됐니? 요런 문제. 그러니까 6-2번은 본인들이 요렇게 해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훨씬 간편합니다. 이게 좋은 내신 꿀팁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AN을 차라리 구해야 된다. 이런 거 6-1번 같은 경우는 6-1번은 SN 플러스 1로 만들어준 다음에 SN을 빼서 일반형으로 해서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관계를 구하는 게 더 쉬운 게 있고 관계를 구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6-2번 같은 경우 관계 구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래서 6-1번은 관계를 구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렇게 푸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SN에 AN이 껴있어. 관계식에 막 AN이 껴있어. 막 여기 뭐라고 막 돼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게 AN 플러스 1이다라는 걸 같이 이용해서 둘의 관계식을 만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건 그렇게 했죠? 6-1번은 그렇게 했으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6-3번 이내 괜찮아? 다시 풀어줘.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야 요거 그렇게 풀면 돼. 요거는 SN 넣어가지고 풀면 됩니다.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가지고 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쭉 다 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수열은 한번 자기가 쭉 나열해보는 거는 연습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정형화된 방식으로 수능은 안 내요. 절대 안 내. 다 몇 개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그 약간 가지치기 같은 것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 논리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문제로 많이 냅니다. 그래도 우리 내신에선 기본적인 거 다 알고 되고 이 책만 다 해도 되니까 충분해요. 어차피 2문제 정도만 기출이나 이런 데서 변형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다 뭐 출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걸 내가 맞추면 나 거의 무슨 뭐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하지만 두 문제 빼고는 우리가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내신의 킬러까지도 도전해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충분하죠. 자, 그러면 이제 소금물, 드디어 소금물. 여러분 소금물은 있잖아요. 선생님이 과학고 출신이잖아. 이런 거 진짜 실험도 많이 하거든. 과학고는 과학실이 진짜 잘 돼 있어. 과학실이 진짜로. 과학실이 생물실 따로 있고, 선생님 생물실 따로 있고, 물리실 따로 있고, 화학실 따로 있고, 다 있어. 막 그렇다고 막 우리 이제 홍보 영상 막 찍을 때가 있거든. 학교에서. 네. 홍보 영상 찍으면 괜히 가운 하나씩 나눠줘. 평소에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운을 그냥 나눠준 다음에 막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한번 막 과학고 영재 아이들 막 이런 거 찍으러 왔었어. 나도 기억이 나. 그때 이제 괜히 야,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냐? 막 약간 이런 거 있지. 비커 들고 이렇게. 비커 들고 둘이 막 대화하면서 얘가 막 이렇게 메스 실린더를 이렇게 막 따라주고 있고 막 이런 거 막 찍거든. 그래서 나름 소금물 이런 거는 개념을 확실히 둬야 되는 게 소금물의 농도는 있잖아요. 소금물분의 소금이에요. 소금물분의 소금. 자꾸 너희들이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야, 물 100g을 부었어. 물 100g을 부었고 그냥 40g에 만약에 4g의 소금이 있어. 그러면 어쨌든 물이 100이고 이게 4%겠네. 이런 맞아 틀려. 물 100g 부었어. 소금 먼저 4g 따로 떠놓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 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g분의 소금이야. 그럼 내가 4g을 먼저 놨잖아. 네. 그리고 물을 100g 부었잖아. 네. 그러면 분모가 104야. 104g의 소금물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100g 넣었으면 물 100g에 뭐 막 부으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린 소금에다 집중해야 돼. 소금 양. 너무 물에다 집중하면 안 되고 소금 양에 집중해야 되거든.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소금이랑 물이랑 같이 섞여 있는 소금물이잖아, 말 그대로. 그냥 물 아니잖아요. 소금물이 있는데 이 소금물을 내가 여기서 200g 쪽에서 이게 200이 있었어. 그냥 예를 들게. 이게 200g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50g을 그냥 덜어냈잖아? 그럼 덜어낸 거에도 소금이 섞여서 나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소금에 집중하자는 거야. 소금 양에. 자, 그래서 소금 양에 집중하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여기 지우개가 소금 양에 집중하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1회 시행했을 때 보여줄게요. 1회 시행했을 때 처음에 5%의 소금물이에요. A1이 5%죠. 근데 여기서 A1이 5가 아니죠. 1회 시행하고 나서의 거를 A1인데 내가 A1을 어떻게 구하는지 봐봐요. 그럼 처음에 소금물은 200g이 들어있어요. 200g의 소금물이 있어. 200g의 소금물이 있는데 일단 그리고 이 소금물은 어쨌든 5%래요. 5%인데 여기서 일단 40g의 물을 그냥 덜어냈어. 그러면 그냥 소금물이 얼마 있는 거야? 소금물이 이제 현재 물 붓기 전에 160g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60g에 들어있는 소금에 집중하자고. 160g으로 바뀌었잖아. 지금 40g 덜어냈으니까. 40g을 일단은 덜어냈어. 소금이랑 섞여 있어. 여기 소금이 아주 여기에도 5%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지, 사실. 맞죠? 이걸 덜어냈어.
그러면 지금 160g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여기에 집중합시다. 소금의 양은 농도를 곱하면 소금의 양입니다. 100분의 5. 여러분 퍼센트가 왜 100분의인 줄 알죠? 이런 얘기도 한번 던져줄게. 소금, 우리가 농도 중에 퍼센트 농도가 100분의잖아. 100분의. 그 이유가 이 퍼센트 이렇게 쓰잖아. 영어로 per, 뭐뭐마다. 맞아? 네. per 뭐뭐 맞잖아. 나 영어도 나 괜찮아. 네. per 뭐뭐야, 그지? 근데 per cent야, cent. 그래서 100센트 중에 얼마냐 이렇게 옛날에 돈으로 했던 거야. 그러니까 100센트, 센트. 근데 땡땡을 여기다 쓰기 뭐 해가지고 균형 있게 이렇게 쓴 거야. 진짜로. 어원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100분의란 뜻이야. 100마다. 100센트마다.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야. 그래서 여기가 100분의 5라 쓴 거야. 5% means, 발음 구리다. 5%는 100분의 5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럼 100분의 5니까, 요거 100분의 5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0분의 2분의 1. 8g 들어있네? 그러면 지금 현재 160g의 소금물, 덜어내져서 남아있는 거에 있는 소금이 8g이야. 맞아? 그럼 여기다 물을 40g 붓는다고 소금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다시 퍼센트를 맞추는 거야. A1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소금, 물 자체는 200g은 됐어.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소금 양은 160에 있던 소금 양 8g 그대로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됩니까? 100을 곱해야 이게 퍼센트가 되죠. 맞아요? 100에 대한이니까 100을 곱한 거예요. 그럼 요거 얼마 나옵니까? 답이? 이게 4%가 나와요. 그죠? 그럼 1회 시행했더니 4% 됐다는 거거든. 맞아요? A1이 4야. 일단 무식하게 내가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A2하고 A1의 관계만 봅시다. 지금 A1이 4 됐어요. 1회 시행했을 때. 맞아요? A1이 4%예요. 그래서 A1%는 4예요. 여기 퍼센트가 뒤에 있고 A1이 4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40g 덜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니까 이 퍼센트를 다시 160g에다가 곱해줘야죠. 맞아요? 이해돼요? 160g 곱하기. 왜 40g 덜어냈잖아, 또. 네. 맞아? 이제 또 덜어냈어. 이제 2회째야. 2회인데 또 덜어내, 그지? 계속 희석된다는 얘기야. 좀 어떤 느낌적인 느낌 알겠어? 퍼센트 계속 줄 거야. 바로 1회 시행만 했는데도 4% 돼버렸잖아. 그 다음에 또 뭐 한 3점 몇 퍼센트 되겠죠. 봅시다.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다시 한번 진행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또 여기 지금 4% 소금물이 됐는데 200g에 4% 소금물이 됐는데 여기에서 또 40g 빼버렸어. 그러면 소금이 또 얼마 남았나? 소금에 집중하는 거야. 소금 양에. 그러면 다시 여기서 2회째야. 이제 2회가 되면 40g을 또 버렸으니까 다시 소금물 자체는 160g이 되죠. 네. 160g 곱하기 지금 100분의 A1이 된 거지. 100분의 A1 이렇게 써줍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2, 5. 5분의 8 되네. 그러면 5분의 8에 A1 g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소금의 양이에요. 이게 소금양. 양이 맞니? 리양이 맞니? 이게 지금 소금 리양 같아. 양이 좀 어색한데? 소금양. 이것도 어색한가? 아니, 소금양. 소금양. 국어 시간은 아니니까. 좀 이해해줘. 소금량. 그래서 얘가 소금량이야. 그러면 물 다시 40g 붓지? 네. 그러면 소금물 다시 200g 됐지? 네. 그러면 A2%는 2회째 시행한 퍼센트는 200g에 대한 5분의 8 A1이라는 소금이 남은 거예요. 네. 지금 이해 왔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200g에 대해 소금 양은 5분의 8 A1이 됐어요. 맞아요. 여기다 또 100을 곱해야죠. 그게 A2%가 된 겁니다. 그러면 뿅, 뿅 해서 어떻게 돼요? A2는 A1의 5분의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나왔죠. 이거 당연히 이제 이 관계로 계속 갈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죠. 아,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로 하면 좀 그렇죠. 이거는 결국 첫 항 A1이 뭐였어요? 4%였잖아요. 그지? 첫 항은 4고 그 다음에 공비가 5분의 4인 등비 수열이겠지. 그러면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뭐라 했냐면 AN과 AN 플러스 2의 관계를 구하래. 그럼 이건 여기만 해줘도 되죠. 네, 그래서 AN 플러스 1은 5분의 4의 AN 이렇게 해주면 이게 답이 됩니다. 조금 이해 왔니? 소금물에는 소금의 양에 집중한다. 소금 양. 괜찮아? 이제 소금물 농도 조금 이해됐어? 그래서 나중에 뭐 할 때 있잖아. 반대로 소금을 더했다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럼 애들이 뭘 간과하냐면 만약에 200g의 소금물이 있었는데 내가 반대로 희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너무 싱거운 것 같아가지고 소금을 한 10g 더 넣었다 그래. 그럼 애들은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아까 구한 소금에다가 소금량 있던 거에다 그냥 여기다가 10g만 이렇게 더한다고. 안 되지? 여기도 10g 더 해줘야 돼. 농도 해줄 때. 소금을 더 넣어줬다? 소금물도 10g이 늘어요. 맞아요? 요런 것들. 그 개념을 잘 모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고 봐.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수학적, 진짜 귀납법적인 증명이에요. 요것만 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 숨가쁘게 왔지만 교과 과정을 거의 끝내갔어, 우리 지금. 대단하지 않니? 너네 진짜 대단해. 원래 이게 방학 동안에 이 한 학기에 하는 걸 다 끝내는 거는 쉽지 않은데 너희들 특강까지 하고 잘 따라와줘서 지금 우리가 이거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이지. 설 한 좀 전부터는 우리가 그러니까 수투가 아니지. 너희 이름은 이제 미적분 원이지. 선생님 아직 수투가 익숙해가지고 미안해. 그것 부분에 정말 우리가 극한이랑 함수랑 극한이랑 선생님이 미분 정도까지 그 개념. 근데 미분을 알면은 조금 수학에 또 눈이 떠지기도 해요. 진짜로. 일단은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재밌게 알 수 있겠구나 정도만 이제 느끼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길게 안 갈 거니까 한 2.5주? 우리 어쨌든 설 그때쯤부터. 어쨌든 요거 우리 다음 주에는 잘 요거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귀납법적인 증명을 할 건데 이건 그때 설명은 해줬어. 기억을 나실래나?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귀납법적으로. 너네 연역법과 귀납법 다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그 국어 시간에도 하는데. 연역법과 기납법이요? 진짜? 그러니까 연역법적인 이야기는 내가 모든 거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해 놓고 흘러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스토리 같은 것도 만약에 약간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스타일들이지. 죽었어. 어떤 소녀가 죽었어. 왜 죽었을까 하고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제 그 스토리를 풀어가는 게 약간 연역법적인 거야. 근데 귀납법적인 건 얘가 서사가 있지.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해서 얘랑 뭐 사이가 안 좋아져 결국에는 막 이렇게 돼서 죽음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연역법은 이제 빡 사건이 나오고 뒤에서 그걸 받침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양론법도 있지. 양론이 아니야. 뭐라 그러지? 어쨌든 처음에 또 얘기한 다음에
그게 이렇게 다시 흘러가서 마지막에 다시 약간 반전처럼 해서 다시 표현해주고. 어쨌든 귀납법적인 흐름이 있고 연역법적인 흐름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 논술 같은 거 쓸 때도 논술, 선생님 논술도 옛날에 잘했었는데. 이거 또 자랑하면 안 돼. 어쨌든 선생님 때는 논리와 논술이 되게 중요했었어. 지금 너희들 혹시 논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지? 논리 논술이 되게 중요했거든. 그래서 선생님 때는 그때도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는지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얘기했는지 헷갈리는데 막 논리야 놀자, 논리 시리즈 이런 게 진짜 많았었어. 한 20년 전쯤에 논리 시리즈들. 그래가지고 그때는 논리에 대한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 뭐 이야기의 논리라든가 막 어떤 서술의 논리. 그래서 논술도 엄청 중요했어. 논술도 내가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걸 만약에 써. 만약에 뭐 진짜 막 민감한 것들 있지. 뭐 너희들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만약에 뭐 남녀 그 군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 너는 뭔지 알잖아요. 만약에 남자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면 군대 간 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야 되냐. 회사에 취직하거나 어떤 뭐 사회 활동을 할 때 남자들에게는 어떤 그 군대를 갔다 온 거에 대한 약간 가산점을 줘야 되냐. 근데 여자는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근데 누가 이러지? 왜 가고 싶다고 못 가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 여군 지원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 말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글을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때도 나는 주장을 먼저 빡 해버릴 때가 있어. 나는 가산점 제도는 당연하다. 나는 가산점 제도는 부당하다 생각한다. 이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연역법이야. 근데 우리 이런 귀납법적 치료는 뭐냐면 우리 뭐 사회는 이렇고 사회 불평등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평등과 불평등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꼭 어떤 똑같다는 게 평등은 아니다. 뭐 이런 거지. 똑같다는 게 평등은 아니잖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볼게. 조금 좀 더한 얘기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국어 시간까지 하냐면 이거 조금 듣고 하는 게 좀 중요해. 진짜야. 이런 거지. 귀납법적 추론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 만약에 평등이나 평등한 게 어떤 게 평등하다는 걸 주장을 조금 해준 다음에 그래서 군대 가산점 제도는 평등한 것이다. 나는 동의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다 막 예를 드는 거지. 만약에 모든 게 똑같다는 게 평등하다면 이런 거 내가 막 옛날에 쓴 글이야. 평등하다면 만약에 장애인이랑 일반이라 표현하면 요새 엄청 욕먹어요. 비장애인이라 해야 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야. 근데 우리가 일반이라고 하면은 장애인도 일반인이야. 그지? 이 말 되게 조심해야 돼. 나 어렸을 때는 그냥 썼거든. 그래서 나도 이거 어디에 노출되면 완전 나락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근데 그렇게 썼어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야.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된다면 그러면 뭐 우리 이 세상에 뭐 버스는 그냥 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뭐 엘리베이터는 왜 있어야 되며 막 이런 거 이제 막 드는 거지. 그리고 둘에 오히려 평등하다고 인정을 한다라는 건 서로가 좀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게 더 이 사람에게는 이게 더 평등한 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지. 비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정도는 또 나름 사회적인 그게 되잖아. 이 정도는 그래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 하잖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다. 근데 남자도 군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보면 강제 징병당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산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우리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뭐 평등함은 오히려 그 다름을 인정해서 거기에 그 노력에 대한 아니면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하는 게 더 평등한 게 아닌가라고 난 주장한다. 그래서 군대 가산점 제도는 뭐 평등의 원리에 의해서라도 나는 정당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 글이라는 건 내가 갖다가 내 말을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앞에서 뭔가 계속 예를 들고 뭔가 그 논리를 이렇게 좀 반박할 수 없게 약간 만들어 갖고 마지막에 주장을 이렇게 딱 하는 게 약간 연역법적인 거잖아. 귀납법적인 거잖아. 근데 연역법은 내가 빡 해놓고선 왜냐하면 이렇고 이래서이다.
라고 하는 게 약간 연역법적인 거고. 근데 이 수학적 귀납법을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된다고 내가 추론할 수 있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조금 말이 이해되나? 이네요. 그래서 귀납법적인 증명 방법은 일단 최초 n이 첫 번째 n이 1일 때 아니면 n이 뭐 내가 규정한 첫 번째 보통 뭐 1이지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근데 뒤에 문제들 보면 지정을 따로 해요. 4보다 큰 n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첫 번째가 됨을 그냥 보여야 돼요. 그거 대입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쉽게는 n이 1일 때 대입해서 어떤 등식이든 어떤 조건이든 성립함을 보인다. 보였어. 1일 땐 된 거야. 그냥 1 대입하면 되잖아. 뭐 어떤 식이 있는데 1 대입하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그럼 됐죠. 이네 괜찮니? 네. 10분 있다 쉴 거야. 요거 얘기만 하고.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저 너무 밝게 빛나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좀 괜찮니? 네. 오케이. 아 이런 피드백 좋습니다. 자, n이 1일 때 이제 증명을 하고, 증명이란 표현도 그래. 그냥 보여서 대입해서 그냥 되는 걸 본 거야. 봤을 때,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 내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됨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그냥 어딘가를 뚝 잘라서 그냥 임의의 k일 때, 그지? n이 어떤 임의의 k일 때 성립한다고,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된다고 보자. 일단 된다고 보자라고 한 거야. 된다고 보자고 가정을 한 다음에 세 번째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됨을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든지 찾아주든지 내가 만들든지 어쨌든 성립됨을 내가 찾으면, 보여주면 우리는 임의의 k에 대해서 했잖아. 그치? 그리고 k 플러스 1이 되는 걸 내가 이제 증명했어.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됐으니까 두 번째도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됐으니까 세 번째도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도 됐으니까 그 다음 번째도 됐다고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증명이 되지. 왜? 임의의 k일 때 그 다음 게 됨을 증명했잖아. 근데 1이 됐잖아. 그럼 2가 된 거고, 2가 됐잖아? 3이 된 거고, 3이 됐잖아? 4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요게 될 때 성립학을 가정하고 요거 될 때 이걸 보여주면 n이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원리는 이거야. 그래서 그냥 뭐 원리는 딱 설명을 해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n이 이럴 때 한번 넣어봐. 아니면 n이 뭐 몇 번째부터 성립한다라고 했으면 첫 번째 걸 넣어봐요. n이 3부터다. 그럼 n을 3을 넣어서 맞네. 보여주고. 그 다음에 n을 내가 임의의 k라고 넣고 그 식을 k를 넣어서 만들어 놔. 그게 성립됐다고 했으니까 는이라고 일단 써. 쓴 다음에 왼쪽이든 오른쪽에 내가 k가 k 플러스 1이 됐을 때를 한쪽에다가 그걸 넣어. 그래서 한쪽에 넣었으니까 이쪽에다가 그냥 그거랑 똑같은 식을 그냥 넣어버려요. 뭐냐면 이따 보여줄게요. 여기다가도 내가 만약에 뭐 k 플러스 1을 넣었어. 오른쪽에다가도 k 플러스 1을 그냥 넣었어. 양변에 k 플러스 1 그냥 넣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 근데 요 오른쪽에 게 k 플러스 1을 넣어서 막 식을 만들어 보니까 k 플러스 2를 그냥 이 원래 n에 있던 거에다 k 플러스 1 넣은 거랑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거나 그거랑 동등하게 되면
되는 거네? 라고 우리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예제를 통해서 느껴보면 됩니다. 일단 요것만 제일 중요하게 한번 보고, 일단은 보고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 요거를 한번 봅시다. 예제는 충분히 읽어볼 수 있을 거야. 그죠? 예제는 읽고 229페이지예요. 예제는 보시고 선생님이 8-1번을 해볼까요? 8-1번. 8-1번 보면 일단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 첫 번째, n이 1일 때 확인. 그래서 이거 보면 n이 1일 때 여기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따다다닥 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결국에는 고쳐보면 플러스 1분의 n으로 된다라는 거였는데 여기다 잃으면 그냥 되죠? 오른쪽 잃으면 여기 오른쪽은 2분의 1. 근데 여기다 잃으면 이거 다 없고 결국 요금과 첫항이잖아. 그지? 얘랑 얘랑 됨은 그냥 넣어보면 보여지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한다. 가정해. 그럼 식을 넣어줘요. 어쨌든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쭉쭉쭉쭉. 그래서 n 대신 k를 넣었으니까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은 k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한 거야. 가정했으니까 그냥 넣으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할 거냐. 여기가 여기까지 돼 있으니까 내가 임의로 여기에다가 요 다음 한 거를 그냥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 이걸 더해요. 그래서 2번 식에 양변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분의 1 요거를 더한다. 나 그냥 여기 k 플러스 1로 바꾸고 여기 k 플러스 1로 바꾼 게 아니야. 맞아?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 그냥 내가 이 다음항이 이거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보고 여기다도 그냥 더해본 거야. 양변에 내가 임의의 거를 더하는데 누가 뭐라 할 거 있어? 등식 변할 거 없잖아. 그지? 그래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 식이 어쨌든 오른쪽 식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지. 요게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오른쪽 식 얘기한 거야. 이 왼쪽 식은 여기에다 그냥 이거 더한 거잖아. 그러면 이 의미 자체가 그냥 k 플러스 1번째 항은 이게 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의미에 초점을 둡시다. 여기 의미를 보면 저기에 이게 지금 더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오른쪽 식에 이걸 더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식은 k 플러스 1분의 k랑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 k 플러스 1 같이 갖고 있으니까 통분하면 여기에 k 플러스 2만 곱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k 플러스니까 여기가 k 플러스 2를 곱해야죠.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하고 플러스 1 맞아요? 맞아? 네. 이네요?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요거 k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짝짝 지워주면서 어떻게 돼?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지. 맞아? 그러면 내가 양변에 그냥 다음항을 더했을 뿐인데 이거는 원래 있던 첫 번째 식에 요거는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랑
같은 결과지.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다 그냥 k 플러스 오른쪽에 k 플러스 1 넣으나 내가 그냥 여기 다음 한 걸 더했는데도 나오는 거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k라고 대입을 하고 그냥 다음 항을 넣어서 그냥 더해버렸는데 여기에다 그냥 직접 n에다가 k 플러스 2를 넣은 거랑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요거 이해돼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k 플러스 2를 넣은 게 아니야. 그냥 여기 다음 항을 그냥 넣어버렸는데 이게 등식이 성립했다니까.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 성립됨을 증명한 거야 이게. 네. 이내 이렇게 확실한 눈빛을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식이 그냥 얘를 더해버렸는데도 여기에다가 k 플러스 2를 넣은 거랑 똑같은 값이 나왔다고. 네. 그래서 증명이 된 거라고. 요게 수학적 귀납법 증명이고, 사실 이렇게 등식이 되어 있는 증명은 좀 쉬워요. 어떻게든 똑같게 막 이걸 막 바꾸고 막 하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부등식이 좀 어려워. 부등식, 다음에 있는 부등식. 그래서 등식은 나중에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따가 부등식을 한번 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교재로 넘어갈게요. 괜찮아? 아니면 지금 그냥 이어서 한다면 쉴까? 아니. 아니야. 좀 쉬어야 돼. 그래서 35분에 시작할게요. 괜찮니, 리원아? 네.